안녕하세요. 지식 속 지식입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컨텐츠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타 배우들의 일정을 대체 어떻게 맞췄을지 궁금하기까지 한 초호화 캐스팅의 드라마가 다양한 OTT 서비스를 통해 매주 공개되고 있고, 유튜브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만들어진 컨텐츠는 물론 20년 전 인기 드라마도 함께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 컨텐츠를 함부로 훔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창작물을 출처도 밝히지 않고 허락 없이 자신이 만들어낸 것처럼 꾸며내는 일. 우리는 이것을 표절이라고 부릅니다. 신경숙은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였습니다. 63년생인 그녀는 1985년 이른 나이에 등단해 내내 승승장구했습니다. 대표작인 엄마를 부탁해는 출간 10개월 만에 100만 부를 판매해 순수문학 단행본 기준으로 최단기간 밀리언셀러에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고, 교보문고에 따르면 2008년 출간 이후 10년간 한국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소설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완벽하게만 보였던 그녀의 이력에 금이 간 것은 2015년 이응준 작가의 기고문부터였습니다. 기고문은 쌍둥이처럼 쏙 빼닮은 두 편의 글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베껴 쓴 것처럼 닮은 모습에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점점 번져갔습니다. 사라는 있는 것이요 라는 작품과 연인이라는 작품을 함께 표절한 것으로 이미 논란이 되고 있었던 딸기밭에 더해 기차는 7시에 떠나네, 작별 인사,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와 엄마를 부탁해 마저도 표절 의혹이 일었습니다. 최초 표절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던 신경숙은 기고문 발표 일주일 만에 소설 한 권이 온전히 그 사람만의 생각일 수는 없다. 우국을 읽은 기억이 없는데 내 기억을 믿지 못하겠다. 와 같은 다소 모호한 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절을 인정했습니다.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날로부터는 4일 만이었죠. 4년 뒤인 2019년, 신경숙은 문예지 창작과 비평으로 복귀하며 젊은 날 한순간의 방심으로 중대한 실수가 발생했고, 그러한 사실 자체를 망각한 채 오랜 시간이 흘렀다며 소회를 털어놓았습니다. 가수 홍진영은 떳떳해 보였습니다. 보기 드문 석박사 학위 보유 연예인으로서 유명세를 떨치던 내내 말이죠. 아버지가 같은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의혹을 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홍진영은 당당했습니다. 2013년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석박사 학위와 관련된 세간의 루머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밝히기도 했으니까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따겠냐는 그녀의 태도는 한편으론 멋져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2009년 한류를 통한 문화 콘텐츠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홍진영은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는데, 눈에 띄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통상 대학에서 생산하고 보유하는 학술 자원은 학술 연구정보 서비스를 통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됩니다. 학생과 다른 학자들은 위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홍진영의 논문은 등재는 되어 있었지만 저작자인 홍진영의 요청에 따라 원문 보기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논문 작성의 취지는 연구는 물론 공론화를 거쳐 제2, 제3의 학문적 성취를 낳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무척 의아한 일이었죠. 영원히 세상을 속일 수는 없었던 걸까요? 논문 발표로부터 11년이 지난 2020년, 국민일보는 홍진영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표절 심의 사이트인 카피킬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표절률이 무려 74%에 달한다는 근거를 덧붙인 채로 말이죠. 보통 논문들은 다른 학술 자료들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절률이 0%일 수는 없지만 통상의 표절률이 25%인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치기는 했어요. 홍진영은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통해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하면서도 댓글은 막아두고 표절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고 떳떳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팬들은 크게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홍진영은 논란이 있고 난 뒤로 한 달 반이 지난 뒤에야 표절을 시인했는데요. 학위를 수여했던 조선대학교가 본격적으로 표절 여부 파악에 착수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남기며 팬들에게 또 한 번의 실망을 안겼습니다. 실력 있는 화가가 작품 한 편을 완성시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화가에 따라 또 작품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극사실주의 화풍을 가진 한 화가는 하루 10시간씩 작업을 해도 작품을 하나 완성하기까지 한 달이 걸린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작품을 구상하는 것부터 계산하면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테니 작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구보다 작품에 열정을 쏟는 건 천경자 화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1991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그리기는커녕 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림을 자신의 그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대체 누가 그랬냐고요? 무려 국립현대미술관이었습니다. 한술 더 떠 미술관은 그림을 공개할 전시회도 준비하고 있었죠. 미술관은 주장했습니다. 해당 작품은 천화백이 오모 씨에게 판매했고 오 씨가 이를 전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게 선물했다가 국립현대미술관에 이관되었다는 겁니다. 유통 경로까지 세세히 밝힌 미술관의 주장에도 천경자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내 작품은 내 혼이 담겨있는 핏줄이나 다름없다.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단 말인가. 다툼은 점점 더 치열해져 갔습니다. 둘 중 한쪽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양측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죠. 미술관은 화랑협회가 진품으로 감정한 결과를 제시했지만 천화백은 가짜를 진짜로 우기는 풍토에서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다며 절필을 선언하며 맞섰습니다. 천화백이 해당 그림은 자신의 그림이 절대로 아니라는 자필 확인서까지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이후로도 다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미술관은 국립과학수사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의 감정 결과를 추가로 제시했고 해당 그림을 자신이 위작했다는 권모 씨의 진술은 여러 번 번복되어 도무지 믿기 어려우므로 진품이 분명하다는 입장입니다. 유족 측은 미술관 측 감정은 과학적인 감정이라 볼 수 없고 사비를 들여 진행한 프랑스 감정팀의 감정 결과와 생전 천화백의 입장에 비추어 해당 그림은 명백한 위작이라는 입장이고요.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천화백과 미술관, 미술관과 유족, 억울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을 상대로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돈이나 보석처럼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해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훔쳐서도 안 되고요. 창작자가 들였을 어마어마한 수고와 노력을 생각하면 억만금을 준데도 바꿀 수 없는 내 자식만큼 소중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듯 표절은 또 다른 표절을 낳습니다. 창작자에 대한 존중은 곧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인 동시에 애써 만든 컨텐츠가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가장 바람직한 길일 겁니다.